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네, 이걸 처음 받아보시면 아마 다들 좀 비슷한 심정이실 거예요. 빼곡한 글씨에 무슨 법률 용어 같은 단어들이 가득해서 그렇죠. 대체 어디부터 읽어야 하나 좀 막막하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대충 보시거나 뭐 블로그 요약본만 보고 판단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은 그냥 광고지가 아니거든요. 청약이라는 법적 절차의 모든 규칙,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담고 있는 뭐랄까 일종의 계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공고문을 청취자님과 함께 한 장 한 장 넘기는 기분으로 청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쏙쏙 골라내는 거죠. 네, 그 행간의 숨은 의미까지 짚어드리는 걸로요. 네, 이 아파트의 가치부터 가장 현실적인 돈 문제,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자격 조건까지 완벽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오늘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 그래서 이 조항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데 집중할 겁니다. 아, 그게 중요하죠. 네. 사소해 보이는 조항 하나가 당첨과 탈락을 가를 수 있거든요. 들으시면서 본인의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 모든 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공고가 나온 바로 오늘 2026년 2월 13일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아파트,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1번지. 네. 총 759세대 중에 일반 분양으로 나온 물량이 230세대, 지하 3층부터 최고 35층, 6개동 규모로 2028년 10월에 입주 예정이네요. 위치만 보면 부천이지만 사실상 거의 서울 생활권이라고 봐야죠. 아, 그런가요? 지하철 1호선하고 7호선이 지나는 온수역이랑 아주 가깝거든요. 이런 더블 역세권이라는 점이 이 단지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규제 사항입니다. 규제 사항이요? 네, 이 단지는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 지역에 속하는 민영주택이에요. 비규제 지역이라는 말만 들어도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아, 예전에 당첨됐던 사람도 또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둘째, 거주 의무 기간이 없고요. 입주하고 바로 전세를 놔도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셋째, 전매 제한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잠깐만요. 전매 제한이 1년이라는 건 당첨되고 딱 1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뭐 투자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 아닌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비규제 지역 단지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네. 한 번 당첨에 사용한 청약 통장은요, 계약을 하든 안 하든 효력을 잃고 재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아, 통장이 그냥 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아파트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투자 가치가 충분한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통장을 써야 하는 거죠. 무조건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네요. 그렇다면 이 기회를 잡으려면 정확히 언제 움직여야 할까요? 날짜 얘기로 넘어가 보죠. 청약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딱 두 개입니다. 첫째는 모든 자격의 기준이 되는 바로 오늘, 공고일 2월 13일이고요. 네? 둘째는 딱 하루 주어지는 1순위 청약일. 이날을 놓치면 사실상 뭐 끝이라고 봐야죠. 달력에 동그라미를 아주 크게 쳐놔야겠네요. 특별 공급 접수가 2월 23일 월요일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몰릴 일반 공급 1순위 접수는 바로 다음 날인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네. 2순위는 25일 수요일이고요. 접수 시간은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의외의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모든 청약은 청약홈 웹사이트나 앱으로 진행되는데 17시 30분 땡 하면 서버가 그냥 닫힙니다. 와, 17시 30분까지 신청 버튼 누르기가 아니라 모든 인증 절차를 포함한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허둥대다가 시간 놓치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매번 나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 그렇게 청약을 마치고 나면 당첨자 발표는 3월 4일 수요일, 그리고 계약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네요. 자, 이제 두 번째 관문, 가장 현실적인 돈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 과연 얼마일까요? 이번에 나온 물량은 총 230세대인데요. 주력 평형은 59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25평이라고 부르는 타입입니다. 네, 국민평형이죠. 네, 59A가 96세대, 59B가 130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84제곱미터, 34평형은 딱 4세대만 나왔는데 이건 일반 공급으로만 배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양 가격은요. 최고가 기준으로 보니까 59A 타입이 8억 9,150만 원, 59B 타입은 8억 6,830만 원. 네, 거의 9억에 가깝죠. 그리고 그 희귀하다는 84B 타입은 11억 3,760만 원이네요. 솔직히 이 가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변 시세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59 타입이 거의 9억에 육박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최근 온수역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랑 비교했을 때 다소 높게 측정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좀 비싼 편이다. 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죠. 비교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입주한 지 몇 년 지난 곳들이고 이 단지는 이제 막 짓는 신축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서울 접근성을 생각하면 이 정도 가격은 감수할 만하다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결론적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 관점보다는 서울 출퇴근이 중요한 실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가격대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군요. 근데 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비용도 있다고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격은 소위 말하는 깡통 아파트 가격이에요. 깡통 아파트요? 네,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중문 같은 유상 옵션 비용이 전부 빠져 있어요. 보통 이런 비용들을 다 합치면 수천만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8억 9천짜리 집이라면 내 예산을 최소 9억 2천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잡고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납부 조건도 보니까 계약금이 5%로 좀 특이하네요. 보통 10% 아닌가요? 맞습니다. 초기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장치죠. 계약할 때 1,000만 원을 먼저 내고 30일 안에 나머지 5% 잔액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60%는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대출이 진행되는데요. 이자 후불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쉽게 말해서요. 공사 기간 동안 내야 할 중도금 대출 이자를 일단 건설사가 대신 내주고요. 입주할 때 수분양자가 그동안 쌓인 이자를 원금이랑 같이 한꺼번에 내는 방식입니다. 아, 그럼 당장은 돈이 안 나가니까 부담이 덜한 것처럼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조삼모사일 뿐 결국 나중에 더 큰 목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입주할 때 잔금 35%에다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중도금 이자까지 한 번에 마련해야 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공고문을 보니까 DSR 규제로 잔금 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는 좀 무서운 경고문고도 있던데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복병입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6억 원 이상이라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거든요. 네. 지금 당장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2, 3년 뒤 입주 시점에도 같은 조건으로 잔금 대출이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가서 DSR 규제가 더 강화되거나 개인의 소득이나 신용 상태가 바뀌면 대출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정말 큰일 나겠네요. 네. 그래서 계약 전에 반드시 본인의 자금 조달 능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은행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머리 아픈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자격 조건입니다. 여기서부터 90%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우선 누가 청약할 수 있는 거죠? 기본 자격은 간단합니다. 공고일을 준으로 경기도 부천시 또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에 사는 만 19세 이상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참가 자격일 뿐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지역 우선 공급 원칙입니다. 경쟁이 붙으면 무조건 부천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권을 줍니다. 그럼 서울이나 인천 거주자는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천시에서 미달이 나지 않는 이상은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구조죠. 그래서 이 청약은 부천 시민들을 위한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공급 1순위가 되려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넘어야 하고요. 부천시 거주자라면 통장에 200만 원 이상만 예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점제랑 추첨제 비율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가점이 낮은 사람도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아주 큽니다. 여기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만 있어서요. 모두 동일하게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뽑습니다. 네, 추첨제가 60%요? 네, 추첨제 물량이 훨씬 많죠.
잠깐만요. 가점제 40%에 추첨제 60%라는 건 사실상 점수 낮은 사람도 운으로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동안 무주택 기간 길게 유지하고 부양가족 수 늘리면서 가점 관리 열심히 한 사람들을 좀 허탈하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청약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가점이 높아야만 당첨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추첨제 물량이 높아지면서 가점이 낮은 2, 30 세대나 심지어 1주택자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아, 다만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하고 거기서 남은 물량을 1주택자랑 같이 다시 추첨합니다. 여전히 무주택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정 사항이 적용된다고 들었어요. 배우자 청약통장 관련 내용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라 꼭 알아두셔야 해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규칙인데요. 네. 가점제 점수를 계산할 때 본인 통장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합산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와, 배우자 통장 기간까지 합산이요? 그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보다 오래된 부부가 무조건 유리해지는 거네요? 이건 전혀 생각 못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1, 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청약 시장에서 3점은 어마어마한 점수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 규정을 몰라서 3점을 그대로 날리고 예비 1번으로 안타깝게 떨어진 분이 계셨어요. 아이고.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셨죠? 그러니 배우자가 있다면 청약 전에 반드시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합산 점수를 확인하고 가점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그리고 공고문에서 계속 나오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말.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많이 실수하시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네. 평생 무주택으로 살아오신 부모님이 청약을 넣으려고 해요. 근데 등본상에 같이 사는 성인 아들님이 본인도 모르게 친구 따라서 작은 오피스텔 분양권이라도 하나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그 순간 부모님은 유주택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까지 전부 집이 없어야 인정되거든요. 와, 정말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아테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공급보다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카드, 특별 공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어떤 걸 전략적으로 노려야 할까요? 일단 물량부터 봐야 합니다. 전체 특공 물량 121세대 중에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건 역시 신혼부부 특공입니다. 신혼부부요? 네, 51세대로 압도적이죠. 그 다음이 다자녀, 기관 추천, 생애 최초 순이고요. 반면 노부부 보양은 6세대로 가장 적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본인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당연히 물량이 많은 쪽을 노리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번 특별 공급에 아주 파격적인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면서요? 혼인과 출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네, 이게 이번 청약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혼인 출산 특례입니다.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네, 어떤 거죠? 첫째, 혼인 특례. 예전에는 결혼할 상대방의 결혼 전에 집을 가졌었거나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나는 평생 집이 없었어도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혼이 페널티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일종의 연자제 같았죠. 바로 그 불합리한 점이 개선된 겁니다. 이제는 배우자의 결혼 전 과거 이력과 상관없이 청약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특공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아, 정말요. 네. 결혼이 페널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다른 부동산 정책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와, 배우자 과거 때문에 아예 포기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셈이군요. 두 번째는 출산 특례라고 하셨죠? 네, 이건 더 파격적입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과거에 부부 중 한 명이 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1회 안에 다시 특공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미 특공으로 집을 한 채 마련한 사람도 아이를 낳으면 또 특공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심지어 현재 유주택자도 가능하다고요? 정확합니다. 입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와, 그만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파격적인 혜택인 건 맞지만 입주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 집이 바로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이십니다.
만약 입주 시점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서 향후 청약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아, 따라서 이 특례를 활용하려는 분들은 본인 주택의 시장성이나 매도 가능성을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혜택이 큰 만큼 리스크도 따르는 거죠.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게 많네요. 오늘 정말 방대한 공고문을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다시 짚어보자면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은 부천에 위치한 비규제 지역 아파트로 1년의 전매 제한이 있고 2월 23일부터 청약이 시작된다는 점. 네. 그리고 이번 청약부터 적용되는 혼인 출산 특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특례 조항들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의 기록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정보를 듣고 청약을 결심한 청취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오늘 저희가 공고문의 중요한 길목들을 짚어드렸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비게이션의 역할입니다. 운전은 결국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죠. 네. 청약 자격을 잘못 알거나 착오로 신청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공고문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청약홈 콜센터 상담 내용조차 법적 효력이 없다고요. 아, 상담 내용도요? 네. 그러니 최종적인 자격 판단은 반드시 공고문 원본을 출력해서 본인 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복잡한 공고문을 명쾌하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공고문에는요,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같은 다양한 삶의 형태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려는 여러 기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세한 자격 요건들을 좀 살펴보고 나니 현재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가구 혹은 주택 공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대상은 어떤 모습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이 정책들이 과연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